반갑습니다. 짜영입니다. 오늘도 간략하게 시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미국에서 부채 협상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는데요. 어제 하원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. 좀 아직까지는 좀 불안감이 좀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이제 하원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 상원까지 표결이 좀 남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하지만은 우리가 이 과거적인 사례들을 봤을 때 부채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이 됐을 때 이 국채 선물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들어오면서 증시 시장에 좀 유동성 압박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부채 협상이 해결이 되면서 이 국채를 사들이다 보니까 이 증시 시장의 유동성 인출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. 이로 인해서 유동성 압박이 증시의 상승을 좀 제한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. 자, 이렇게 이제 부채 협상이 타결이 되고 이후에 이러한 과거 사례들로 봤을 때 또 증시의 하락적인 부분들,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좀 예상적으로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부채 협상이 타결이 됐을 때 풀리는 단기 국채에 대한 부분들, 이러한 자금들이 어디로 이제 휩쓸리냐에 따라서 이 증시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먼저 테슬라 차트부터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테슬라 이야기 드리면서 이 위의 공간, 위의 상하단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고요. 실질적으로 이 스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꺾여지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. 뭐 시그널이 좀 더 후행적인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이후에 상황에 따라서 시그널이 뒤늦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그널이 하방 쪽으로 꺾였을 때는 시그널의 헤드가 좀 돌아가는 이런 모습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아직까지 봤을 때는 시그널이 상방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여러분들께 이 상하단의 움직임을 좀 지켜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자, 어제 테슬라에서 상하단의 움직임을 봤을 때 밑에 지지 구간은 197달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. 위로 봤을 때는 EMA 240선이 있는 205달러의 저항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어제 장중에 195달러까지 좀 밀려 내려가는 이런 모습도 보이면서 이후에 203달러까지 다시 말아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제가 시그널이 아직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제가 상하단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나름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이 안에서의 움직임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게 됐을 때 어제 이제 놀란 가슴을 안고 여기에서 이제 탈출을 했는데 이렇게 말아 올리면은 좀 속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. 하지만은 이제 테슬라도 이 스윙 관점의 시그널적으로는 좀 더 상승에 대한 구간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 단기적 시그널로 봤을 때는 이 단기 조정 구간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제 상승에 대한 구간, 하락 파동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상승 파동으로 진입을 하면서 그동안에 상승을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과열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러한 구간에서 얼마만큼 이제 지지 구간, 그리고 하단에 대한 구간 내에서 조정을 마치고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구간부터는 이렇게 단기적 조정 구간에 들어가면서 테슬라의 변동성이 충분히 촉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. 여러분들에게 지금 테슬라는 그래도 205달러 구간을 좀 돌파를 해줘야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잖아요. 무엇보다도 지금 EMA 240선을 좀 돌파하는 게 테슬라에 있어서는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아직 그래도 단기성 매물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는 시그널입니다. 그만큼 이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보고 있다.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 테슬라가 이러한 구간들을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증시에서 이렇게 테슬라가 이제 단기적 과열 구간에 들어가고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의 변동성이 또 촉발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EMA 240선을 계속 돌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이후에 좀 투심에 대한 실망적 매물이 나왔을 때는 좀 하락폭에 대한 부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얼마만큼 이제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,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지지 구간을 받쳐놓고 이 구간을 이탈을 했을 때 좀 매도적인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포지션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
자, 이렇게 이제 테슬라도 단기적 조정 구간에 들어간 만큼 이러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도 오늘 좀 더 예상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쏙슬입니다. 자, 어제 이제 여러분들에게 쏙슬에 대해서 참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. 어제 장중에는 좀 낙폭을 또 줄이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움직였었는데 이러한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위에서 이 매수 시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들어가셨다가 다시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을 좀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는 나름대로 쏙슬이 기준선이 있는 구간 20달러 구간까지는 좀 밀려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. 자, 지금 현재 기준선이 자리 잡고 있는 구간이 20에서 18.9달러 구간쯤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구간 내까지는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거든요. 자, 지금 현재 우리가 확률적 반등 구간을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21달러 구간이 1차적인 그런 반등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. 고점 대비 20% 구간쯤 되는 거고요. 자, 20에서 18.9달러 구간쯤 왔을 때 고점 대비해서 대략 32% 구간쯤 됩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확률적 반등상으로 보더라도 우리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이 구간이 확률적으로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1달러의 지지적인 그런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확률상으로는 20달러 구간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겠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오늘 증시에서 다시 한번 쏙슬이 이러한 변동성을 촉발을 했을 때 이 20달러 구간까지도 한번 밀려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간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21달러 구간도 나름대로 강한 지지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얼마만큼 이제 지지를 받아주느냐도 중요하겠지만 한 번 더 밀려 내려갔을 때 확률상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은 20달러 구간쯤 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속술도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단기 시그널이 하방 쪽으로 좀 더 꺾여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 스윙적인 그런 시그널을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헤드가 좀 더 돌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속슬 보유하신 분들은 사실은 20달러 구간에서 반등이 분명히 나와줘야 속슬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반등의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이 구간이 만약 깨지게 되면 좀 위험할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속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속스를 다시 신규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은 20달러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은 TQ입니다. 자, 어제 이야기 드린 대로 TQ는 지금 34달러 구간에서 제가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TQ 같은 경우는 이평에 대한 구간이 이렇게 속슬에 비해서 계율적인 부분이 크게 오차가 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밀려 내려오더라도 이 단기 이평하고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나름대로 지금 34달러 구간 내에서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TQ는 좀 더 밀려 내려오더라도 지금 지지 구간이 있는 밑에 33달러 구간도 나름의 지지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는 구간이고 또 이러한 상승적 추세에 있을 때 좀 더 지지를 받아줄 수 있는 구간이 아직까지는 이 34달러대 구간이거든요. 그래서 이 34달러와 33달러의 구간 내에서 지지를 충분히 받아주면서 자, TQ가 이렇게 이제 단기적 시그널상 조정 구간에 지금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주고 한 번 더 이러한 조정이 단기적 조정이 끝났을 때 위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나올 것 같습니다. 하지만은 지금 TQ도 보시게 되면은요,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승을 지금 그리다 보니까 이 스윙적 관점의 시그널이 거의 고점 구간, 상당 구간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구간 내에서 이제 좀 더 꺾여졌을 때 이 스윙적 시그널이 꺾여진다라는 의미는 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뭐 단기적 시그널 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만은 이렇게 스윙적 시그널이 꺾여져서 하방 쪽으로 내려갔을 때는 좀 더 하락에 대한 구간들도 나올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시그널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켜보시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끝으로 오늘도 TMF 관련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 20년물이 우리 4%대 구간까지 밀려 내려오더라도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20선, 중심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4.03%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.
하지만은 이제 시그널이 아직까지는 터치만 하고 있고 하방 쪽으로 지금 꺾여지는 이런 모습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방향성이 확실히 나오기 전까지는 TMF도 좀 더 박스권 내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무엇보다 20년물의 시그널이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방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런 모습이 나와야 TMF가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봤을 때 TMF도 제가 어제 영상에서 분석을 드릴 때 7.9달러 그리고 8달러를 터치를 했을 때 저항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. 지금 현재 시그널을 보더라도 터치를 하면서 이 헤드가 살짝 올려지기는 했지만 아직 확실한 그러한 방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. 그래도 나름대로 이 TMF가 이 하락 파동 구간에서 좀 더 상승 파동 구간으로는 지금 돌아가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무엇보다 TMF가 이 8달러 구간에서 이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파동을 한번 주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더 좋을 수 있다. 추세상으로 이렇게도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요. 지금 이렇게 봤을 때 TMF도 이 조정적인 부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어디까지 이제 내려오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깊게 내려오더라도 우리 7.5달러 구간이죠. 자, 이렇게 7.5달러 구간까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7.5달러라는 부분이 장중에 뭐 7.4, 7.3도 찍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7.5달러만 지켜주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. 왜 그러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저점 구간 7.2달러에 대한 저점 구간 그리고 이 지금 저항을 맞고 다시 내려왔을 때 이 구간 내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돼준다면 충분히 저점을 높이면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뭐 장중에는 충분히 이거보다도 좀 더 이 밑꼬리가 오차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앞전일의 캔들을 좀 이탈하지 않는 범위만 만들어 준다면 추세 파동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쁜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TMF도 이제 이렇게 좀 상승적인 그런 부분을 보이다 보니까 이 단기적 시그널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들이 보여지잖아요.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상승을 그려주더라도 충분히 단기적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. 자, 그리고 국채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추세 파동적인 부분보다도 그래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나왔을 때 TMF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좀 더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은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그래도 전일의 캔들까지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동을 주고 다시 움직이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좋다.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쪼록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. 뭐 경제 지표를 보더라도 썩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고용 지표가 어제 발표되었던 졸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고용 지표는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자리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의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여러분들 성투하시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